세계 41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최대 모바일 배달 서비스 기업으로 진출한 41개국 가운데 33개국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한국에선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브랜드로 진출을 했는데요. 웨스트버그 대표는 음식 배달 주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생활 패턴과 주택의 구조도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요리는 취미 활동이 될 것이고 해당 취미가 없는 사람에게 부엌은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므로 주방이 사라진 가정집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음식 자주 먹는 정지영이에요. 저는 요리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혼자 있다 보면 자꾸 시켜 먹게 돼요. 간편한 것도 간편한 거지만 무엇보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10,000원짜리 백반 시키잖아요. 밥, 국, 고기 반찬, 밑반찬 다 오거든요. 근데 내가 백반 차리려고 장 보면은 금방 30,000원이 넘어. 물론 그걸로 밥하면 뭐 3인분보다 더 나오긴 해요. 그럼 뭐해? 혼자인데. 그런데 혼자 사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던데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4인 가족 밥상 차리는 것도 만들어 먹는 거랑 사 먹는 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 그거 그 친구가 밥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 아니냐고. 식단 잘 짜고 머리 잘 쓰면 그렇게 안 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바빠는데 머리가 있어. 그러고 보니까 다들 배달 음식 시켜 먹게 되고 집에 부엌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그 말 한 사람이 배달기업 사장님이면 예언이 아니고 희망사항이었네요. 그러네. 난 정말 남의 말 너무 잘 믿어서 큰일이야. 어린아이의 서투른 글씨체로 그린 대학 로고를 해당 대학에서 티셔츠에 넣어 정식 발매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초등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학팀의 티셔츠를 입는 날인 칼리지 칼라스데이에 자신이 응원하는 대학의 티셔츠를 구하지 못해 종이에 손으로 그린 로고를 붙인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놀리자 시리에 빠지는 학생을 위해 담임 선생님이 이 대학에 티셔츠를 구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이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글을 본 테네시 주립대 총장은 트위터에서 학교 티셔츠를 넉넉히 보내주며 그 학생이 직접 그린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정식 발매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대학 측은 이 티셔츠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집단 괴롭힘 방지 재단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워시토커 LA 다저스 출신의 박찬호입니다. 티셔츠에 로고를 그려 입은 한 초등학생 이야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마크를 그려 입은 일은 그 학생이 처음은 아닙니다. 94년도 제가 LA에 있을 때였어요. 어떤 한국분이 저를 보고 사인을 해달라고 왔는데요. 자세히 보니 그 학생 모자에 LA가 매직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얀색 실내화에다가 그 운동화 브랜드 있잖아요. 나이스 그거 그려놓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리는 왜 올려요? 나 안 끝났어요. 감독님 끝나지 않았어요. 제발 음악 올리지 마세요. 지금 많이 남았어요. 어떤 여학생들은 샤땡 이걸 그려놓는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그때 만약 SNS가 있어서 그 모습을 가엾게 본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사진을 올려줬으면 그 회사들에서 우리들에게 그 제품을 보내줬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혹시 또 모르죠? 우리가 그렸던 그 어설픈 그림들이 정말 파리 패션쇼에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이렇게 브랜드를 찾게 되는데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려입는 게 유행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 상표 도용이라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죽하면 등골 브레이크라고 할까 싶어 햄스트링이 조여오는데요. 대표적인 등골 브레이커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곧 추워질 텐데 그 패딩 요즘 학생들 신발, 모자, 티셔츠. 드디어 쳐다봐. 그거 다 얘기하다 보면 명절 연휴 끝나겠어요. 자, 오늘은 그만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감독님 음악 올려주세요. 올리지 마세요, 제발. 아이는 자라고 육아용품은 필요하고 통장 총알은 떨어질 때 우리에겐 미배가 필요하다. 미배 지원 요청 바람. 미배 9월 20일부터 여기 상응 조치로서 체제 안전과 관련된 안전 보장과 관련된 그 종류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연락사무소 이런 부분들이 상응 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폼페이오가 또 체제 안전 보장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체제 안전 보장이 무엇인가 하는 게 최대 관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낙관하세요, 위원님은? 뭐 저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부핵화 쟁점이 워낙 간격이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연말에 가서 완전히 깨지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연말까지는 일단 가는데 그 사이에 이번에 이제 9월 하순에 비핵화 협상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실무회담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는 지금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중국이 예.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언했을 거로 보고요. 지난번에 왕이 외상에 갔을 때도 체제 안전 보장, 특히 이제 미국이 제대로 못한다면 중국이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잠깐만, 중국이 어떻게 보장을 해줄 예, 거예요? 아마 이제 북중 간에 군사 훈련을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합동 군사 연습 같은 게 없었는데 군사 연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별도의 예. 군사 협정 같은 게 체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럼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한반도는? 그러니까 비핵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이제 보다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중이 합동 군사훈련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도 그런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그런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반기지 않을 카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승해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역시 캐딜락이다. 이제 당신도 경험하세요. 전국 시승 이벤트 캐딜락 올 어라운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캐딜락 전시장 방문 및 시승하신 모든 고객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 확인 혹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승진하실 시간이에요. 렉스타 스포츠칸과 함께 레저 마스터로 승진할 시간. 2020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기념 선수금 제로 3.9% 금리 72개월 할부와 할부원금 1,000만 원 이상 시 50만 원 특별 지원까지. 살까 말까 할 때 사자. Life is open 9월 한 달간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원산지 잘 확인하고 드시나요? 더 쉬운 원산지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매번 확인하기도 어렵고 생산자의 양심에 맡겼던 원산지 표기. 이제 원산지 인증 마크로 안심하세요. 가족과 외식할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정부가 인증한 정직한 식품 원산지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리포터. 네,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죠.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동해안 일대는 밤까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 강원 영동과 전남은 10에서 50, 강원 영서, 충북, 경상도, 제주도는 5에서 30, 서울, 경기도, 충남, 전북은 5mm 내외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8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국립창극단의 조유아입니다. 국립창극단 인턴으로 있을 때 감사한 기회로 코카서스의 백무건이라는 창극의 주인공 그루시로 캐스팅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말도 잘 모르는 외국인 연출자 앞에서 오메 누가 였다 얘기를 버려버렸다냐 하면서 제 전라도 사투리 그대로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히려 점수를 더 받은 겁니다. 기회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바로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사랑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이디어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그제보다는 오늘이 수월합니다. 다만 지금 돌발 상황이 좀 많고요. 오늘 귀성길 정체는 오전 10시경부터 시작이 돼서 저녁 시간에 가장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쪽 영창내대로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2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한강 철교 부근만 지체입니다. 강변북로는 방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여기 통과하는 37분 정도 예상됩니다. 내부 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사근램프에서 마장램프 사이 사고 때문에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정체는 심하지 않지만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 사이가 또 고장차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부담스러운 보험료 비교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흥국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4, 3, 2. 웰컴 투 더샵. 송도국제도시 IBD 중심에 기대 그 이상으로 돌아오다. 더샵 프라임뷰, 더샵 센트럴파크 3, 1833-2525 포스코건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부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단지는 더 예술이다. 더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속된 비로 한 개 차선이 폭 5m, 길이 20m 규모로 내려앉으며 인근 도로 12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부 저지대에서는 물이 불어나면서 한때 도로와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 등 인천 시내 도로 곳곳에서도 도로 침수가 계속되면서 운행 중인 차들이 멈추거나 우회도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등 침수와 토사로 인한 도로 통제도 산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강원 영동과 전남 지역에 10에서 50mm, 강원 영서와 충북, 경상도,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이라며 피해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도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당은 북위 38.13도, 동경 127.0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오에 갇혔다 극적으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 4명이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는 구조된 4명이 현지 시간 10일 퇴원 후에 기존 구조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선원은 미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된 뒤
조지아주 브런즈윅에 있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건강 상태 등을 검진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신체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코링크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의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9일 코링크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웰스 CNT 최 대표에게는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모펀드의 정경심 씨 등 가족에게 10억 5천만 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 원 상당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산 공기압 전속용 발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발부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 해결기구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습니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했습니다. 내년부터 25세에서 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됩니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전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내년에 이같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 집단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다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장다호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장대호가 범행 장면이 찍힌 모텔의 CCTV 영상을 지휘차례 삭제했지만 이를 복원해 범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장대호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분석했지만 아무런 접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오석재 경기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1174톤급 바지선이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선착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바지선에 가로 15cm, 세로 40cm의 구멍이 뚫리면서 기름이 새어나와 인근 해상에 퍼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주민들과 함께 흡착포를 이용해 기름 방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전 가구 대여나 배달음식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침대와 안마의자, 음식물 처리기 등의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이 1년 전보다 73%
음식물 섭취 뒤 부작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득티야.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득티야.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득티야. 킬링도 주문도 역시 성원의 득티야. 국민 인쇄 성원의 득티야. 오전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봉호입니다. 매년 9월 11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드신 날인데요. 우리나라도 2017년 한 해 19,000명, 합의에 33명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을 자살을 잊었습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사회로부터 소외돼 자살로 내몰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캠페인은 안실련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제주의 다채로운 풍경을 보고 있으면 찬바람도 잊을 만큼 변화무쌍한 이 계절의 매력에 빠져드는데요. 올레길을 따라 해안을 걷다 보면 멋진 기암절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절벽들 사이로는 화산 안반층이 흘러 가장 맑고 깨끗한 제주의 물이 흐르고 있죠. 이 깨끗한 물을 지키는 것, 청정제주를 아끼고 맑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점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김혜주였습니다. YTN 라디오 청정자연 보존 캠페인은 제주 3단수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총장 박형주입니다. 살면서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할까요? 각종 전문 지식으로 무장했다는 자신감, 살면서 필요한 지식을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떻게 보면 전부 그럴싸하게 들리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신감은 필요할 때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학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학교 밖 현장은 부딪힘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무기 삼고 배우고자 하는 자신감만 있다면 무엇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잘 배우는 사람,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대학, 커넥팅 마인드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대학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이 캠페인은 아주 좋은 대학교, 아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고향으로 갈 채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부터 KTX와 SRT 승무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기성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제방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책을 사건 와이파이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깨졌어 우유리.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36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사장님, 우리 집 바닥재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요즘 잘 나가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콤비강 모르세요? 스타일 좋고 습기 열 지킴이 완전 강하니까 하자 걱정하기 싫으면 콤비강으로 깔아야겠네.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현대자동차 고객에게 드리는 속보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가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를 쭉 사용하다 그만 보험료도 쭉 할인받았습니다. 안전운전만 했을 뿐인데 보험료 할인까지 받았어요. 운전 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대자동차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
제휴보험사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이들의 상상을 경험하는 다산 신도시의 랜드마크, 가족들의 환상을 체험하는 신개념 복합 쇼핑몰. 그리스 로마 신화를 테마로 한 이벤트 광장과 서면 벚꽃 축제거리에 포로로 파크 입점 확정까지. 패밀리 컬처 플레이스, 판테온 스퀘어, 모델하우스 기관주 1833-8383,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됐는데 안타깝게도 첫날부터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죠. 이 어제 7개월 만에 국회에서 이 수소 충전소 오전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첫날부터 체면을 구겼는데요. 오전 준공식 마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수소 충전소에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설비 보장은 이제 첫날 이용자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제 이 충전소에 이제 과도한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충분히 압축되지 않은 수소가 이용자한테 자동차에 충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방사의 설비 점검 교체한 뒤에 오늘부터 정상 영업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서울 여의도 국회 대로변에 위치한 국회 충전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요. 하루 70대 정도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설치된 이 수소 충전소를 보니까 서울의 4곳을 포함해서 전국의 29곳에 불과한데, 정부는 오늘 2022년까지 수소 충전기 300개, 2040년까지 120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수소 전기 자동차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KTX와 SRT 승무원들이 파업을 한다. 이거 무슨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코레일의 자회사입니다. 코레일 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들 임금 인상과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이제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입니다.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가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코레일 관광노조는 본사 직원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비상시 안전업무를 돕는 KTX 승무원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인 코레일 관광개발은 임금 인상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3.3% 인상을 넘기기 어렵고 직접 고용도 자회사에서 답을 내놓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순탄치만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코레일 관광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이 전체 직원 1,365명 가운데 KTX 승무원 500여 명, 노조 소속의 600여 명의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관광개발 직원, 본사 직원을 대체 투입해서 승객 안내 등의 업무 공백을 막겠다라는 계획입니다만, 하지만 대체 인력 투입에도 한계가 있는 데다 이 파업 기간이 승객이 몰리는 추석 특별 운송 기간과 겹쳐 있어서 KTX의 승객들의 불편함, 현장 일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말에 SRT가 개통한 뒤에 지금 KTX하고 SRT가 함께 파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기도 하고요. 노조는 이번 파업은 이제 경고 성격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좀 어떻게 해결될지 좀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추석 연휴 그러면은 즐거움도 있지만 또 교통사고 관련된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귀성과 역귀성 행렬이 시작된 연휴 시작 전날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807건이었고요. 하루 평균 17.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연휴 시작 전날 이제 귀성을 서두른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고가 급증했다라는 건데, 음주운전도 연휴 전날이 많았습니다. 연휴 전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63건이었는데요.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 57건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인데
여기 전체 음주 사고의 한 1%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휴 기간 중에는 이 경찰에서는 암행 순찰차 21대, 경찰의 12대, 39개 팀을 동원해서 고속도로 이제 단속운전, 후속운전, 갓길운전, 법사용